맛없어가 돼버린다는 거죠. 몇 년째 정재학 씨의 아침 메뉴는 비스킷과 커피 한 잔이다. 직장 생활을 한 후로는 아침 식사를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통 아침을 안 드시고 다니시나요? 예. 안 드시는 이유가 어떤 거세요? 일단 일어나면 출근할 시간이 좀 촉박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아침에 아침 안 먹고 잠자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오늘 최고였어, 차들이. 오후 12시. 점심은 오징어 불고기 백반으로 정했다. 아침을 걸으면서부터 정재학 씨는 남들보다 빨리 먹는 습관이 생겼다. 보통 밥 한 공기로는 양이 차지 않는다. 오전 내내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밥 한 공기를 채 먹기도 전에 정재학 씨는 벌써 2공기째다. 아침을 안 먹고 나오니까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게 급하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과식도 되고 그래서 좀 살도 많이 붙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잦은 야근 때문에 대부분 외식을 하는 편이다. 저녁 메뉴는 삼겹살. 역시 양이 많다. 아침을 걸을 것을 생각해서다. 그럼 아침을 먹기 좀 부담스러워지는 않으세요? 아침은 일단 안 먹는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점심까지 버틸 걸 지금 다 먹는 거죠. 정재학 씨의 식습관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침을 안 드시면은 점심때쯤 되면은 진짜 배가 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음식을 보면은 거의 뭐 달려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허한 걸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먹게 됩니다. 빨리 먹고 또 빨리 먹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빨리 많이 먹는 것이 결국은 우리 현대인들의 비만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될까? 제작진은 직장인 50명을 대상으로 식사 시간을 조사해 보았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한 끼 식사 시간은 20-30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권장 시간보다 빨리 식사를 마쳤다. 이렇게 빨리 먹는 습관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덜 씹고 빨리 먹는 습관이 가져오는 변화 중에 하나는 비만이다. 음식물을 먹고 난 후 10분이 지나면서부터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위에 음식물이 꽉 차게 되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빨리 먹게 되면 그 신호가 전달되기도 전에 과식을 하게 된다. 다른 몸의 기능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좋으려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위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위장이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장에는 부담이 가는 거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불규칙한 식습관은 위장에 장애를 준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갑자기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늘어나고 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위의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아침을 굶는 습관이 반복되면 장의 연동운동이 불규칙하게 돼 위장 활동이 불안해진다. 또한 위장 내부가 붓거나 딱딱하게 굳어져 결국 위장에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새벽 6시. 코엑스 직원들은 매일 아침이면 빗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선다. 건물 주변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한 지 3개월째. 이른 아침 시작되는 하루 일과가 이들에게는 큰 활력소다. 청소를 마치면 항상 찾는 곳이 있다. 새벽 청소를 시작하면서부터 규칙적으로 먹게 된 아침밥. 이들은 지금에야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았다. 오전이 되게 활기차요. 그리고 오전이 활기차니까 또 하루가 활기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게 되면 아침에나 아니면 오전 중에 업무를 하는 게 되게 원활하게 잘 되는데 밥을 안 먹고 하면은 빨리 점심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집중력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업무 능률이 좀 많이 좀 저하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의 형태로 신체에 영양을 공급한다. 대뇌 활동에도 포도당이 필수적인데 수백억 개에 이르는 뇌세포의 에너지원도 바로 포도당이다. 포도당은 식사 후 12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만약 아침을 거르면 전날 저녁 식사로부터 약 15시간 정도 영양 공급이 안 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아침을 안 먹으면은 그 하루가 오전 내내가 길죠. 왜 이렇게 빨리 점심시간이 안 들어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오히려 먹을 생각만 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심을 또 많이 먹잖아요. 그럼 많이 먹은 것 때문에 또 이 일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세 끼를 골고루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루의 수행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티즌 대학생 3,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아침밥을 먹는 수험생의 수능 성적이 평균 294점이었던 반면 일주일에 2일 이하로 아침밥을 먹는 수험생의 경우 평균 275점으로 19점이나 낮았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것은 영양이 골고루 담긴 식단. 하루 섭취 열량의 3분의 1 이상을 아침으로 먹는 것이 좋다. 직접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배달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영양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바쁜 아침,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면 토스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침 식사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도 있다. 바로 커피와 도너츠다.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도넛 한 개, 커피 한 잔이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거를 보시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에는 각성제 몇 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넛에는 설탕하고 기름 이 두 가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그 외에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골고루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그런 식사라는 거죠. 유태우 교수의 건강 식탁 제안. 첫째, 아침밥은 비만을 막는다. 둘째, 아침밥은 위장을 보호한다. 셋째, 아침밥은 집중력과 일의 능률을 올린다. 갑자기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 이렇게 고통스러운 증상에도 불구하고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많은 공황장애 환자들이 병명도 모른 채 고생하고 있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